우리 사회에서는 최근에 이제 반일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런 강제징용 문제, 네. 그런 문제들이 또 논의가 되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징용 문제에서 제일 첫째, 제가 또 그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엄격한데, 강제징용이란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예. 그게 참 중요한 예. 지적인. 왜냐하면 징용할 때 징자가 이미 강제성이 들어있습니다. 징병하면 가야 됩니다. 예. 징용하면 가야 됩니다. 근데 강제라는 말을 붙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 언어를, 예.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언어를 받아들였는데, 예. 한번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냥 징용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네. 댓글 누가 달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군요. 예, 징용을, 공 박사님 예. 제목을 징용이라고 하시지, 강제징용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지적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강제라는 말을 쓰면은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아이들이 군에 가지만 우리 아이가 며칠 전에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도 징병 갑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요즘은 애들 봉급도 많습니다. 돈을 받습니다. 우리는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돈을 사회에서 노동할 때만큼 어떤 보수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과거에 우리가 군대 생활을 했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많습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지금 교과서라든가 우리 사회에서라든가 이 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강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가서 착취당했다, 피해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이, 한일 관계사, 근대사에 가면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떤 용어가 상습적으로 나오냐면 수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수탈이라는 말이 상습적으로 나오는데, 국권 상실기, 저는 일제강점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권 상실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국권 상실한 때. 국권 상실기 1900 해방 무렵 때 가면은 강제라는, 여기에 모든 것이 우리 조선인들이 강제로 동원돼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강제로 동원돼서 성노예 생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데, 이것도 심각한 왜곡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중일 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자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한국에도 적용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일제는 전투 병력을 동원하고자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이 일본과 한국 모두를 위한 것이라 선전하며 지원병제를 실시하였다. 이어 학도 지원병제, 징병제를 통해 수십만 명의 한국 청년들을 전쟁터로 끌고 갔다. 그리고 일제는 노동력을 보강하고자 국민징용령을 공포하여 수많은 한국인을 군수공장, 탄광 등으로 끌고 갔다. 이들은 사실상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중노동을 당하였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예.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교과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약간 읽으면서 약간 좀 거부감이 드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 지식은 원래 일제가 기본적으로 이등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선에 직접 참여토록 하는 것은 아주 뒤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전쟁 초기부터 전쟁 참전할 권리를 안 줬죠. 조선인들한테. 그렇죠. 나중에 이제 병사가 줄어들어 가지고 하니까 그때 이제 조선인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조선인의 능력을 낮게 본 거죠. 아, 낮게 봤. 그 2등 국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너희들은 전쟁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 예. 근데 또 거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쟁은 참여한다는 것은, 군인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국방의 의미를 수행하는 거거든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그때는 신일본인 아닙니까? 예. 신일본인인데도 일본인으로서의 대우를 못 받았죠. 나름대로 받기는 받았지만은, 이런 부분에서는 일본인으로서 대우를 못 받았던 거예요. 왜냐? 그 중요한 대우 중에 빠진 게 뭐냐면 참정권을 제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또 유명한 정치인들, 전쟁터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참정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면은 그게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고 그것이 참정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에서 이제 그런데 이제 지원병제 특별 지원제
지원병제 있는데 이런 데 보면 조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참정권 주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아, 일본인들이 그렇게 예. 명기를 했구나. 예, 예. 그걸 두려워했구나. 예, 예. 조선 사람의 참정권을 안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때도 보면은 이제 그렇게 미국 내에서도 소수민족들이 참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예. 많은 그런 권리가 향상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성들도 군수물자나 이런 부분에 공급에 지원하면서 이제 여건이 많이 신장이 됐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기 의무를 하면 권리도 찾아야 되니까. 근데 권리는 참정권이고 의무는 지원인데 사실상 이 지원병제도 특히 특별지원병 같은 경우는 어떤 게 57대 1 그 경쟁률이. 예, 경쟁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전부 끌려갔다죠. 예, 일제는 전투병력을 동원하고자 자신들이 이긴 전쟁이 일본과 한국 모두를 위한 것이 선전하여 지원병제를 실시했다. 지원병제를. 학도 지원병제, 징병제. 징병제는 1944년 네. 언제부터 그 9월입니다. 징병제는 이 부분은 제가 좀 잘 모르는 분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일제는 노동력을 보강하고자 국민징용령을 공포하여 수많은 한국인을 군수공장, 탄광 등으로 끌고 갔다.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끌고 갔다. 이거는 아니요. 시기적으로 1939년에 국민징용령을 공포한 건 맞는데 조선 사람들에겐 적용을 안 했습니다. 예. 1944년 9월부터 이제 징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젠가 한 분 전남 지방에 네. 한 어른을 이제 어떤 분의 아버님을 어떤 분에 대한 글을 쓰다가 아버님의 가족사를 이렇게 추적하는데 네. 이제 그분이 하도 전라도에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동네 장정들하고 같이 북해도를 탄광을 갔고 네, 자원에 홋카이도. 가지고 네. 자원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2년을 근무를 잘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가가지고 그 색시를 데려오느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들어가가지고 네.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을 맞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색시 되시는 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좀 했는데 그분 말씀은 뭐 소풍도 가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돈을 좀 착실히 모은 사람들은 그렇죠. 이제 살림 미천이 됐고 네. 노름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네. 노름을 해가지고 노름하고 또 술을 많이 마신 사람들은 뭐 그냥 돈을 모으지 못한 채 돌아왔다. 지금도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홋카이도에 간 사람들 중에 이제 끌려가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 이게 지금 교과서도 그렇고 지금 일반적 시각인데 그게 아니죠. 왜냐면 그 기간이 상당히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4년 9월부터 징용은 44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정도. 4월 정도. 네, 그죠.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군에 의해서 뭐 봉쇄돼 버리고 하니까 아예 배가 움직이지 못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제 그 징용 대상자 네. 그 세대에 아주 많이 죽었던 사람인데 네. 그때 정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거의 임박해가지고 자기 차례가 돌아올 때가 됐는데 네. 자기는 어떻게 좀 용케 피해가지고 그게 징용 대상자가 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징용도 그냥 막 데려가는 게 아니고 국민 자기가 뭐 항해 기술이 있다. 무슨 기술, 전기 기술이 있다 하면 그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은 그 등록한 사람 중에 이제 징용 대상자를 선발해서 토론회 참석자들의 어디 보내면 그래도 임금을 반드시 적절한 임금을 책정하라라고 딱 돼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1939년부터 수많은 한국인을 했는데 이거는 역사적 사실하고 안 맞죠. 예. 이때 징용령을 공포는 했지만 조선에서는 적용을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이때는 44년에 징용 이전에는 20년대도 그렇고 30년대도 그렇고 조선의 젊은 사람들, 조선에는 시골에서 농사 지어갖고는 가구당 소득이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일본은 이제 선진국가고 공사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부산항으로 수없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래서 그때 기록을 제가 보니까 네. 그렇게 골머리를 앓았더군요. 예. 그 조선인 노동자들이 못 너무 들어오게 많이 하려고. 와가지고 예. 자꾸 이제 일본인 노동자들을 이제 그 네. 임금이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골머리를 앓는 그런 조선 총독부가 어떻게 하면 이걸 도항을 좀 그 도항이라고 하죠. 예, 도항이라고 했죠. 도항을 막고 그래서 이제 만주 개발도 그런 차원에서 예, 만주백이 그쪽으로 많이 보냈죠. 예, 그렇게 예. 그 추구를 예, 예. 그쪽으로 그 당시에 워낙 이제 농촌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도항을 금지한다고 했다가 도항 금지라는 말이 조선 사람들한테 반감을 산 거예요. 왜 금지하냐? 우리도 일본인인데. 그러니까 금지라는 말을 안 쓰고 타이를 유자를 써서 유지라고 써요. 도항 유지. 또 일본 가지 말라. 그리고 용어 하나도 그 당시에 그렇게 만약에 끌고 가면은 오지 마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는 그게 상당히 좀 그렇게 네. 그 어른에 대한 가족사를 네. 연구하면서 이제 거의 처음으로 그 당시의 문헌을 네. 좀 자세히 읽어보게 되고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그 어딥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조사를 했대요. 예, 예. 그 노무현 정부 때인가 그런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그 당시에 징용 가셨던 분을 다 섭외를 해가지고 굉장히 몇 권의 책을 만들어냈던데 보니까 그걸 보니까 그 일본에서 너무 많이 넘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일본에 가고 일본에서는 못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또 부산항에 갈 때 경찰서에 뭐 도항 허가증 그 다음에 또 일본에서 취업을 해준다라는 증명서 왜냐면 또 이게 조선 사람들이 마구 가니까 조선에 가서 조선에서 막 건너간 사람들이 한 60%는 취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사회 문제가 일으킬까? 바로 그겁니다. 거기 가서 이제 불황으로 도덕도 생길 예. 거고 뭐 그렇게 사회 문제가 하니까. 생기니까. 사회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또 돌아오는 거죠. 되돌아옵니다. 돈만 다 써버리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일본으로 건너가는 사람, 건너가고자 하는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뭐가 생기겠습니까? 브로커가 생기겠죠. 그래서 부산에서 돈 얼마 주면 데려다 주겠다 하고 브로커가 돈 주고 배를 탔는데 바다에 깜깜한 바다에서 내려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기예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쫄쫄 굶고 내려주고 그 배를 타고 그러면 도망가 버리는데 내리는데 보니까 한국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 어디냐 하니까 장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았던 미리 가가지고 좀 자리를 잡은 분들이 네. 친인척을 또 이렇게 막 불러서 그거는 가능했었으니까. 예. 그렇게 그 친인척이 있느냐? 그러면 가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굉장히 유리했었죠. 그 당시는 일종의 로망이었겠어요. 로망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간다고 했는데 뭐 가족들한테 다 인사하고 부산항에 부두에 모여서 막 500명씩 모여 있는데 갑자기 막아버리니까 부산항이 왜 못 가게 하냐고 울음바다가 되고 막 그런 기사들도 있어요. 기사들이. 네, 그런.